새누리당에는 원내대표로 정우택 의원이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직접 선거를 해서 100명 정도 모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을 제키고 정우택 의원이 됐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표를 내서 지도부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고요. 뭐 정치는 그럭저럭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정치보다 경제 이슈가 좀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는 환율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 이슈가 더 우선이라고 말해야겠죠. 제가 일단은 금리 이슈가 더 크다고 봐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금리 이슈와 바로 따라서 바로 오늘은 어제 금리 이슈 갖고 환율 이슈로 조금 넘어가는 적어도 환경사설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중국의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제 위안화 그 고시를 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고시 환율이 1달러당 6.95, 뭐 6.950 얼마 붙는 건데 그게 봐서 6.95달러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초 이럴 때면 6.55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 환율이 오른 겁니다. 즉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55에서 6.95로 됐으니까 많이 위안화 가치가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흔히 그 심리적 마지노, 어떤 마지노선이 하는 1달러당 7위안까지 바짝 접근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 중국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 수출도 잘 되고 요즘 환율 전쟁이라는 게 돈 가치 떨어뜨리기 전쟁이 여전히 있는데 괜찮은 거냐?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중국의 위안화 그 절하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가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렇게 본다면 경정의 외환 위기적 징후에 이미 임박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환경을 그런 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죠. 연초에 소로스가 위안화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베팅을 걸고 왕년에 그 영국은행도 굴복시켰던 그 막강한 환전쟁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 하락에 베팅해서 그때만 해도 뭐 중국의 위안 당국이 거의 이긴 거다. 소로스는 무찔렀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히 나온 거 보니까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금융에서 뭐 부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중국 내부의 성장의 한계 여러 가지가 이제 부딪혀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발 환율 전쟁이 되는 거냐 이런 건데 중국으로서는 또 아직 뭐 워낙 외환 보유가 많다고는 합니다. 3조 달러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때 4조 달러 했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이 다 바로 외환 방어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리저리 장기에 묶인 것도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3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다 하는 얘기고 또 중국 자체가 덩치가 워낙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외환이 외환 시장 외환 보유액이 큰 것도 똑같이 또 실탄이 유사시에 쓰이는 돈도 똑같이 많기 때문에 뭐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드네요. 어쨌든 단기간에 급성장한 나라치고 단기간에 급성장해서 세계 개방하면서 급성장한 나라치고 외환위기 겪지 않는 나라를 못 봤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중국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뭐 우리가 중국 걱정할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도 내부 그건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율 전쟁, 그다음에 환율 이슈, 외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이 좀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건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스크이자 괜찮은 거는 중국의 그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국가 리더십 이게 중국 발전에 가로막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위기적 징후 이런 거를 막는 데는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뭐 국가적 지금 어떤 리더십 이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공백 최근 그랬다가 이제서 겨우 뭐 황교안 대행 체제로 국가적 대응 리스크십을 이제 리스크를 막는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시진핑 체제가 워낙 탄탄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리커창 2인자는 리커창까지도 뭐 밀린다고 하니 아주 많이 밀리고 인사하듯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리스크를 중국식 그런 환율 같은 이런 특히 금리 정책의 리스크를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궁극적인 치료책이 되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움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 그랬던 우리 그 와중에서도 대행 체제지만 오늘 16일에는 그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와 유일호,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로 간다는 거죠. 둘이 만나서 시중에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오랜만에 서로 협의도 하고 뭐 약간의 갈등 같은 거 씻어내고 했다니까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있든 없든 그런 거는 대통령이 있다 해서 하는 총재하고 경제부총리가 뭐 만나고 그거 없다고 해서 못 만날 리는 없습니다. 하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하는법에 따라서 다 있는 거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면은 막 우리는 잘 그럭저럭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워낙 이제 정치 리더십이 그렇고 또 국내외 이제 미국 금리 올렸죠. 뭐 경제도 안 좋다고 중국이 흔들리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시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어려운 업종에 이런 데라든가 숫자도 나오고 있지만 뭐 잘 버티면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되게 큰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지면 보실까요? 12월 17일자입니다. 전국 혼란 틈타 반기업 입법 폭주. 요건 뭐 기사 사실은 한경에서 몇 번 썼던 기사죠. 우리 사설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몇 번 논평을 냈던 겁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이런 황당한 법안들을 보면은 대기업 인적 분할 못하게 자사주 미리 소각하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롯데와 CJ 겨냥해서 영화 배급, 상영 겸업 금지. 영화를 왜 배급하고 상영을 겸업하면 왜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기업 입법이 폭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또 사상 최고치 한 주에 179만 3천 원, 179만 원입니다. 200만 원 된다. 뭐 그런 애널리스트 분석도 나오던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그런 리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가네요. 코스닥 7거래에서 연속 상승.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지수도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 2042 오늘도 5.59포인트 올라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오르는 와중에서는 잘하는 거다. 황교안 대행 공기관 인사권 행사했다. 이양호 마사회장 임명을 했고요. 야당 반발에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푸틴하고 아베 일본 러시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푸틴의 3조 원 경협을 선물한 아베. 그러나 푸틴은 소위 북방 내개섬, 일본과 영토 분배에 있는 내개섬을 확 딱 부러진 얘기를 안 했죠. 뭐 푸틴 얘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소위 내개섬에 대해서 러시아에는 영토 분쟁 문제가 전혀 없다. 일본에는 영토 분쟁 이야기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건 대화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일본의 경협 3조는 받아간 겁니다. 정우택, 친박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야기 됐고, 요거는 청와대 500m 그 불통의 거리, 요거는 뭐 커버 잡지 같은 커버 스토리입니다. 청와대 이 본관, 대통령이 사무 공간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거리가 500m인데 그 이 500m 떨어져 있으므로 불통이다. 그런 일걸거리입니다. 백악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면 인사 밀어붙이는 황교안 권한대행, 막혔던 공공기관장 인사 분리나 해서 이 공공기관장 쭉 있는데 인사 밀어붙인다 하는 겁니다. 다음 달까지 기관장 20명 인사를 하겠다. 기업은행장은 27일날 선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국방부하고 여기 한인미연합사령부가 있네요. 한미연합사 방문. 얼마 전에 합동참모본부 주초에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죠. 우리나라 6회 공군 합동참모본부가 오늘은 한미 연합사령부 가서 안보에 그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당첨자 30%가 무효라는 기사가 있네요. 부적격 당첨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쏟아지는 반기업 입법, 백화점, 면세점도 월 2회 문 닫으라 이런 기사도 있고, 시멘트업계 연 500억 세금 더 내라 뭐 별할 게 다 있습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형마트 온갖에서 반기업 입법 많다. 요거는 반기업 입법은 아닌데 이런 법도 있네요. 정부가 낸 종합대책에서 내년에 새로 짓는 내년부터 모든 주택은 내진 설계, 지진에 잘 견디는 강도 충분히 견디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기사되어 있습니다. 최악 치닫는 AI 피해, AI 사태,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뭐 1,5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랬습니다. 인간의 감기처럼 매년 바이러스 변형이 돼서 단기 대응이 급급한데 뭐 한 해에 한 번씩 그러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내년도 AI 방역 예산 줄인 정부 이런 기사도 있고요.
요 옆에는 다른 기사입니다. 면세점 업계 특허 수수료 20배 인상 오른 거에서 반발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가 오르는 바람에 내년도 수수료가 550억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 금리 이슈에 따라서 환율 이슈가 왔다고 제가 했죠. 중국의 금융시장, 옐런의 공습에 화들짝 놀랐다. 금리는 치솟고 위안화는 추락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중국, 설상가상의 중국, 미국이 곡물 수입 제한 부당하다고 WTO에 중국을 제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이 미국산 쌀, 밀, 옥수수 등 이런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왜 미국 업자들만 차별대우 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TPP 불발 이어서 금리 쇼크, 말레이시아 링깃화가 급락했다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또 한번 비상이 부네요. 정치면 아까 일면에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정우택 친박 다시 원내사령탑 장악했다. 정우택 비박이 비대위원장 한번 추천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러나는 이정현 그렇게 했는데 이현재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 다음에 요 러닝메이트 원내대표의 정우택 러닝메이트는 이현재 중기청장도 했죠. 보수 뿌리 현다는 야의 시도 맞겠다. 잘 할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 대결 나선 야당의 잠룡들 잠룡인지 미꾸라지인지 뭐 시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종편 특혜 폐지하겠다. 안철수 저성장 대책 세우겠다. 백악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변화가 없다. 양국의 대통령 바뀌어도 동맹은 지속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면에 제가 나왔던 얘기했던 겁니다. 불협화음 접고 미국 금리 경기대책 공조 협의했다. 11개월 만에 머리 맞댄 유일호 부총리 이주일 하는 총재. 그렇죠.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내년도 1분기 2조 6천억 푼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국제면 금리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뭐 작년에도 사실은 원래 금리를 몇 번을 올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번이다 심지어 3번이라고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봐야 알죠. 내년도 그 금리 내년도 미국 금리 인상은 3가지 변수가 결정한다. 첫 번째 비둘기 FOMC 이 보면은 미국 내에 이 비둘기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비둘기파라 하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충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올리자 하는 건 대개 매파들 그 다음에 그 올리는 충격을 감안하자 그래서 살살 다루자 이게 비둘기파입니다. 이 비둘기파가 다수인 게 이게 하는 변수. 두 번째 상저하고 상반기 덜 좋게 성적이 지수가 덜 좋게 나오는 이 미국 경제가 변수. 세 번째 달러화 강세 이렇게 갈 때 달러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가 되면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연료 양적 완화 이제 고갈된 각국의 중앙은행들 내년에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나. 그러니까 이제 금리로 돈 풀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재정 정책에 빚내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러시아에 3천억엔 투자 이건 아까 일면에 나왔고요. 경제 파탄에 자식 버리는 베네수엘라 부모도 있고 영국이 EU 탈퇴하면 500억 파운드 내야 된다. EU 공무원 퇴직금 등등 탈퇴 비용은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서해 인접 보하이만 우리말은 발해만 보하이만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다가 최신의 전투기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중국의 위협작전 그런 겁니다. 국제면까지 쭉 봤네요. 네, 하는 총재하고 경제부총리 만나서 협의한다는 게 보기 좋고요. AI가 계속 걱정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요. 1,500만 마리까지 살 처분이 빚어졌고 또 달걀값도 오르고 있고 한데 어제도 제가 논평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거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공무원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 매뉴얼대로 기관이 하던 대로 그렇게 잘 하면 되는 거고 뭐 도덕적 해이 그 일부 농가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뭐 황교안 총리도 안보 합동참모본부도 하고 한미연합사 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챙기는 모습을 보임을 해가지고
정치적 비난이나 정치적 공방,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황 체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잘 하고 있다. 탄핵 문제는 헌재에다가 좀 진중하게 맡기고 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평가받아도 나라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주말에도 몸 조심 잘 하시고 감기도 조심 잘 하십시오.